그래서 이런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만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이고, 이분은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고등학교 나오셨는데, 부산에 가게 되면 또 이분은 완전히 영웅처럼 이렇게 모시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시게 됐다는 건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고, 이분이 쓴 책은 아마 너무나 많아가지고 소개를 못하겠어요. 뭐 한강의 새벽이라든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전기라든가, 75, 거의 80권에 달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칼럼을 몇 번씩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칼럼을 매일같이 몇 건씩 이렇게 올리신 분은 아마 우리 지구상에도 별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을 우리가 모셨다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이신 우리 조갑재 편집장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 여러분이 나오실 때 정말 있는 대로 박수를 많이 치면 소화도 잘 된대요. 식사 끝내고 나서 한참 졸릴 때인데, 2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 한 앞에 40분 정도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서로 궁금한 걸 해소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질문하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래서 첫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용기 있는 사람인데, 또 첫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또 잘 하더라고요. 이따 좋은 질문, 뭐 나쁜 질문, 좋은 질문 가릴 것 없이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945년에 났습니다. 해방동이에요. 일본에서 나서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대한 기억은 없고, 6.25 사변은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인데 6살 때 겪었어요. 그래서 아주 동화처럼 6.25의 생생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마을이 이 미군기에 의해서 오폭을 당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오폭이 어떤 전쟁이든지 이 오폭이 많아요. 이라크 전쟁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 하늘에서 때리면은 엉뚱한 사람 맞히는 경우가 전쟁에는 다 있는 곳인데, 우리 마을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5.16 났을 때는 중학교 3학년, 4.19 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 11.6 났을 때는 11.6 하면 아마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아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전부 다 11.6 사건 난 이후에 출생하신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한테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죠. 그 다음 두 달 뒤에 12.12 사건, 그 다음에 5.18 사건, 우리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제가 기자로서 취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현대사가 저희 전공 분야처럼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한국 현대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20세기에 서해진 역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의 하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라는 영화가 있지, 사실은. 그거는 예수의 영화인데 가장 위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고, 가장 재미가 있고, 가장 드라마틱하고, 현재까지는 성공 스토리예요. 성공 스토리. 근데 앞으로도 성공 스토리가 돼야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한, 아니 매우란 말도 이게 부족해요.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스토리인데, 이것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라고 그래요. 한국 역사를 기적적이다. 역전, 망할 것 같다가 살아나고,
질 것 같다가 이기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겪은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에 서 있다. 그럼 오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오늘 대한민국을 수치로 표현하면은 첫째, 흔히 요새 많이 언론에 나오는 무역 액수, 수출 수입 합친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어느 나라의 무역 액수는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한 800달러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 세계에서 9등이죠. 9등. 특히 수출이 중요하죠. 수출은 우리가 약 5,500억 달러인데 세계에서 7등이죠. 바로 뒤에 어느 나라냐? 영국입니다. 영국. 여러분, 영국은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의 발상지지만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 가장 오래된 산업혁명, 즉 전기 기관을 돌리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나라. 또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 그리고 무역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가장 성공한 무역대국. 그 나라보다도 우리가 바로 불과 10만 평방킬로미터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면적과 영국 면적이 좀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는 38선 남쪽을 가지고 일본을 추월했다. 영국을 추월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 역사의 기적이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위대한 선배를 두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삼촌 하면 조금 나이가 떨어지겠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들 가장 위대한 세대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세대는 1920년대생, 30년대생 이런 분들입니다. 저는 1940년대생이니까 거기서 조금 떨어지죠. 1920년대생 이분들은 아주 고생만 했어요.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영웅을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역사의 영웅을 지금 보고 있다. 살아있는 영웅을 만나는 게 힘듭니다. 보통 영웅은 책에서 보지, 영화에서 보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 다 영웅들이에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비율이 80%를 넘었어요. 87%까지 갔다가 요새 좀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기업.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최고학력. 그 다음에 20대, 30대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이 60%.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50대, 60대의 대학 졸업률은 10%입니다. 6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는 못 배웠지만 우리 자식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희생을 해가지고 학교도 옮기고 저 시골 분이 도시로 나오고 봉급을 아껴서 과외를 시키고 미국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고학력 집단.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형세대 20대 30대는 세계 최고의 고학력 집단이에요. 고학력 집단.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말하자면 산물이죠. 산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랭킹은 비단 그 덩치 큰 것만 가지고 매길 수가 없어요. 삶의 질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질 통계. UNDP라는 기구 이름 들어봤어요? UN 개발 기구라고 그래요. 거기서 매년 발표하는 랭킹이 있어요. 세계 랭킹 180개 국 이상의 랭킹을 내는데
뭘 가지고 기준하냐? 국민소득, 그 다음에 교육 수준, 그 다음에 의료를 어떻게 평균 수명이 어떠냐? 즉 우리가 어떤 질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삶의 질 통계를 그래요. 삶의 질. 전문 용어로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거든요. 매년 발표하는 매우 권위가 있는 국가별 랭킹이 있는데 최근 11월 초에 발표된 랭킹을 보면 이래요. 1등은 무조건 이 나라예요. 지난 10년 동안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에 무조건 이 나라가 들어가. 이 나라 어디죠? 한번 알아보자 보세요. 항상 삶의 질 세계 1등으로 나오는 나라. 힌트를 주면 그 나라가 원래 큰 뉴스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스웨덴에서 무슨 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스는 망하는 나라고. 노르웨이 1인당 국민소득 우리가 PPP 구매력 기준으로 3만 달러, 노르웨이 10만 달러죠. 10만 달러. 기름이 많이 나와요. 바다에서 노스시라는 데, 북해라는 데서 해저 유진이 엄청 큽니다. 세계에서 아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석유 수출국이에요. 그런데도 이 국민들이 부지런해가지고 또 이 어업이 왕성해요. 어업이.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연어, 고등어의 상당 부분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조선기술 또 옛날부터 아문젠 시절부터 북극 남극을 발견한 아문젠부터 이 바다로 나가는 탐험 정신이 왕성한 나라라서 이 상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상선을 아마 5번째 정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포겸 옛날 고래잡이도 노르웨이에서 가장 번성했습니다. 잘 살지만 게으르지 않아요. 보통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3D 업종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벌써 그런 조로 현상, 일찍 늙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노르웨이가 무조건 1등입니다. 이렇게 쭉 랭킹을 내다 보면은 한국이 어디에 갔느냐? 한국 15등이에요. 세계에서 삶의 질 랭킹 한국 15등. 그 앞에 있는 나라는 전부 유럽 나라. 단 일본이 하나 끼었어요. 영국보다도, 프랑스보다도, 덴마크보다도 한국이 잘 사는 걸로 나왔습니다. 잘 사는 거. 놀랍죠? 그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객관적인 수치화가 되어 있어요. 첫째, 교육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으로 자랑한다. 두 번째, 한국의 평균 수명. 여러분 통계를 볼 때, 나라 통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의 행복도를 볼 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오래 살아야 돼.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딥니까? 이 나라도 무조건 이 나라예요.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 약 83.6세, 남녀 합치면. 항상 여자가 3살 내지 4살이 많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81세입니다. 81.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보다도 한 살 더 살아요. 더 오래 살아요. 북한은 얼마냐 하면 평균 65세쯤 돼요. 우리보다 16년을 적게 살아요.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의료, 교육, 우리 의료 병원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잘해요. 수술하는 솜씨 좋고 기다리는 시간 짧고 병원비가 쌉니다. 그래서 미국 교포들도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일부러 와서 수술받고 가요. 그만큼 한국의 의료가 잘 돼 있어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괜찮은 나라예요. 괜찮은 나라가 아니라 부러운 나라지. 왜 우선 또 하나 치안이 괜찮아요. 한국이. 한국에서 참고로 1년에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몇 사람쯤 되는지 알아요? 한 1000명 이하입니다. 한 900명.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베네수엘라인데, 베네수엘라. 1년에 16,000명이 살인사건으로 죽는데, 이라크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요. 인구 비율로는 저 남아프리카,